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 후에 보이차를 마시려고 해요. 여러분 차 좋아하세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주로 먹고 다른 차는 잘 안 먹거든요. 허브티 같은 거는 꽃차. 근데 보이차는 선물 받아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한약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귤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어떻게 드세요? 영국에서는 차에 우유 넣고 설탕도 넣고 이렇게 진한 향기가 있는 그런 차를 먹는다고 해요. 홍차. 어떤 분이 차 기행을 한 거를 쓰셨어요.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영국에서 홍차에 우유, 설탕, 이런 맛과 향이 진한 차를 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색다른 차를 맛볼 기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일본인 친구가 함께 차 마시자고 초대를 했는데 손잡이가 없는 작은 일본식 찻잔에 연한 녹색 차를 내왔대요. 근데 본인이 마셨던 엄마가 타주던 차와는 사뭇 달라서 그래서 친구에게 이 차에다 설탕과 우유를 넣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깜짝 놀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초대한 집주인은 일본식 차는 그런 식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대요. 그러니까 늘 일본식 차를 쿨하게 대접하고 나중에 그렇게 일본에 살 때 그렇게 친구나 손님들에게 그런 기행문을 이분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만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주던 차가 중국 대부분의 분들이 즐겨 마시는 차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마신 녹차와는 맛이 다르지만 대만에서도 녹차를 마시고 정말 반가웠다고 해요. 이제 맛이 전혀 다르지만 인기가 매우 좋은 우롱차도 대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 마셨던 홍차, 또 일본에서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마셨던 녹차, 그리고 대만의 우롱차, 이 세 가지 차가 어떻게 생산되고 왜 이 차의 맛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분이. 그래서 차나무가 키가 9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 광택이 있고 짙은 녹색이고 아름다운 꽃이 분홍색, 흰색, 빨간색으로 피어난대요. 그래서
중국어로 동백꽃 차화라고 부르는데 차꽃이라는 뜻이래요. 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한 작가들이 계신데 기원 273년에 사망한 한 중국인 관리의 전기에 처음으로 표현이 나오고 영어로는 1615년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인 위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차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네요. 또 18세기 중엽 런던에 있는 한 찻집 주인인 토머스 가웨이는 차를 대량으로 사들인 적이 있는데 그중에 나중에 그의 찻집은 가로웨이 찻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1826년에 차나무를 자바로 가져갔고 그 다음 차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사람들의 1836년경에 차나무를 인도로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1870년대 스리랑카에서 커피 나무들이 곰팡이 때문에 죽자 그 대신에 차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또 대만의 차가 유명한가 봐요. 대만의 섬은 면적이 넓지 않지만 현재 주요 차 생산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도가 높으면 질 좋은 차가 생산된대요. 그래서 아름답고 짙은 산간 지방 차 재배자들, 재배지들이 있대요. 이곳을 눈이 방문해 보았다고 하네요. 차 박물관도 있고 질 좋은 차는 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여기에서 마신 게 바로 우롱차인데 판매 가격이 600g에 약 45,000원, 그리고 더 비싼 차는 가격이 57,000원, 또 경진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우롱차는 가격이 600g에 약 14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죠. 홍차가 가장 인기 있는 대부분의 차로 서양에서 마시잖아요. 홍차는 찻잎을 시들게 하는 과정, 또 많은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발효되고 나서 찻잎을 건조해서 만든다고 해요. 또 인기 높은 우롱차는 찻잎을 따서 크고 넓적한 광주리에 담고 자연 발효를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로 발효가 되었을 때 찻잎을 팬에 넣고 섭씨 약 120도에서 볶아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발효 과정이 중단되고 제조된 맛 좋은 차에 설탕, 우유, 레몬을 넣지 않고 마신다고 하네요. 발효가 가장 적게 된 차가 어떤 차일까요? 녹차라고 하네요. 일본, 인도, 스리랑카에서 발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잎을 증기로 쪄서 효소를 파괴시킨대요. 중국에서는 이런 같은 목적으로 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을 가하는데 그래서 녹차도 아무것도 타지 않은 채 그대로 우러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는 방법이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찻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셔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분이 차이 가족에게 함께 차를 마시자는 초대를 받았대요. 중국에서. 근데 커다란 탁자에 그 아름다운 나무 그루터기를 두껍게 잘라서 반질반질하게 윤을 낸 탁자였대요. 나무 탁자. 그래서 그 차이성셴 씨라는 분이 초대했는데 쟁반에 핫플레이크와 물 끓인 주전자 그리고 찻 주전자 높이가 겨우 8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주전자에 조그만 찻잔들이 두 종류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끓는 물을 찻주전자와 조그만 찻잔들에 넘치도록 막 부으면서 찻주전자와 찻잔을
놓여있는 쟁반의 안쪽 부분에 나 있는 구멍으로 막 흘러 내려가는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보셨대요. 그래서 차 주전자 바닥을 덮을 정도로 정확한 분량의 차를 넣어야 하고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이 물은 따라서 버린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이제 차를 후대한 분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찻잎을 깨끗하게 씻고 제맛을 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해요. 되게 차 우려내는 도구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뜨거운 물을 차주전자에 붓고 차가 우러나게 1분 가까이 두고 차주전자에 든 물을 다른 그릇에 또 다 모두 쏟아 붓는데요. 그래서 두 종류의 찻잔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가 더 크고 지름이 2.5cm, 2.5cm 원통형의 향기용 찻잔들에 이 그릇에 든 뜨거운 차를 따른대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찻잔을 이 향기용 찻잔 위에 거꾸로 올려놓고 확 뒤집어서 차를 마실 찻잔으로 차를 옮겨 담는대요. 그런 다음 이제 비어있는 향기용 찻잔을 집어서 향기를 맡아보도록 권해준다고 하네요. 차향을 먼저 마셔보라는 거예요. 차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맡아보는 향이에요. 보이차. 탄성이 나올 정도로 차 맛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향기와 맛 두 가지를 다 즐긴다는 것을 딱 차를 마셔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찻잔에 든 적은 양의 차를 마시자마자 찻잔은 또 채워지고 거듭거듭 또 채워지는, 그래서 67잔을 마시고 나면 맛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찻잎을 버린대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차를 맛보시겠어요? 라고 질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차를 그만 마시겠다고 정중하게 사양했대요. 근데 차를 오랫동안 마시는 중국의 차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차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차에는 카페인이라는 각성 작용이 상당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우롱차를 막 여러 잔 막 마시고 나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요. 이제 이분이 우롱차를 처음 중국에서 마시고 자신이 한 경험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찻집으로 가서 차를 마셨대요. 차 체험 여행을 기록하신 분이세요. 어떤 찻집은 손님이 차를 마시면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 정원들이 있고, 또 어떤 찻집은 산속 자연을 배경으로 수려한 경치들 때문에 차를 마시는 즐거움이 더 큰 곳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타이베이 주변의 산들 중 하나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중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아주 멋진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는데 2층에 바닥에 물길이 구불구불 나 있고 그 안에 금붕어가 논일고 있고 차를 마실 정자 같은 작은 방에 들어가려면 또 징검다리를 건너갔대요. 또 단맛이 나는 팥과 흰콩을 으깨어서 설탕을 넣은 과자 그리고 수박씨 말린 두부를 말려 먹나 봐요, 중국은. 또 절이거나 말린 과일 중에서 차를 마시면서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찻집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박씨를 먹는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말린 망고, 찻잎에 절인 자두. 찻잎에 절인 자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먹기로 선택하고 곁들여 먹는 음식의 단맛들이 차 맛과 잘 어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막 따라지는 동안 고대 중국에 가 있는 듯한 기분에 젖어드는 그런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고 하네요.
귤이 껍질이 얇고 작지만 부드럽고 달콤해요. 약간 새콤하고. 차를 마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중국 분들의 말에 따르면 식사를 하거나 또는 식후에, 식사를 하면서 또는 식사를 마친 후에 차를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또한 체중이 확 느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고도 하네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유익이겠죠. 제가 지금 식사를 마친 후에 보이차를 먹고 있거든요. 보이차가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저는 천둥소리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모든 걸 간소화, 간편화 시키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미래의 관절뼈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관절뼈를 아끼기 위해서 천둥소리처럼 다 간소화, 간편화. 보이차 향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은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연구가들은 녹차에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우롱차나 녹차를 마시고 나면 향긋하고 상쾌하고 개운한 뒷맛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주로 차는 커피와 꽃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차는 별로 접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여행을 한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차를 어떤 식으로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받으면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중국인들이 차를 어떤 식으로 마시고 있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고 마셔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의 대만의 우롱차를 먹는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들어도 잘 상상이 안 돼요. 제주도를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녹차밭을 갔었거든요. 녹차도 맛이 참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녹차를 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 받아서 먹을 기회가 몇 번은 있었는데 아주 맛있다라고 깜짝 놀란 차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녹차. 그래도 제가 사서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커피로 만족해버리니까 다른 차를 잘 안 먹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꽃축제에 가서 거기에서 파는 그 흑인 여성분이 파는 그 국화차, 노란색 국화차 한 송이 한 송이, 그걸 처음으로 국화차를 봤었는데 정말 맛있었다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마트에 이제 우리 이제 제주도 여행할 때 숙박을 해준 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마트에 갔었는데 언니랑. 근데 거기에 그 과일 차가 있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되게 달콤하고 그렇게 과일과는 다른 맛이지만 붉은 색깔이었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 색깔들이 네모나게 잘라서 건조된 상태로 유리병, 예쁜 유리 단지에 담겨 있었는데 제가 그 차가 달콤했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느껴진 적은 있어요. 다시 사 먹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차에 대한 여러분들도 많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딱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커피 식탁에, 저희 집 식탁이 통나무로 된 커피 색깔 식탁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식탁에 아무것도 없고 커다란 예쁜 종이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쁜. 그래서 엄마 이게 뭐예요? 했더니 엄마가 커피콩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커피콩을 처음 엄마한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커피콩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 의자를 빼서 앉고 그 어머니가 사서 식탁 위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홈쇼핑으로 제가 아기 때부터 홈쇼핑으로 가족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물건을 잘 구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홈쇼핑으로 그때 12종류인가 들어있는 커피 콩들이 그 밀폐 봉투 안에 12종류 콩들이 들어있었어요. 커다란 박스에 그 식탁에서 앉아서 열어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초코 라즈베리가 있었거든요. 헤이즐넛도 있었고 바닐라도 있었고 이제 콜롬비아 수프리모도 기억이 나고 이제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제 어릴 때 입맛에는 제가 20살 때거든요. 네. 초코 라즈베리. 이 콩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향이 진짜 실제로 커피콩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즉시 혼합 커피 전문가들이 가장 맛있게 우리는 방법 가운데 찬물을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는 기계 장치를 사용해 보라고 권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일치한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이제 찬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려지는 필립스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커피 그거를 또 이제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종이 필터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커피를 그 커피 콩과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콩들이 많으니까 12개나 되니까 이제 제가 먹다가 초코 라즈베리를 먹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초콜릿 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봉투를 버리지 않고 장롱 안에 넣어뒀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향 주머니를 장롱 서랍서랍 다 넣어두면 옷에 다 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학교 갈 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초코 라즈베리 커피 봉투를 콩 봉투를 다 먹고 나서 넣어뒀는데 정말 오랫동안 향기가 옷 전체에서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헤이즐넛 그 커피 콩을 먹을 때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게 커피 콩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색다른 방법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구들을 또 이제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주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커피 원두 가는 건데 요즘은 간소화되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고풍스러웠어요. 아주 지금도 그게 있긴 한데 아주 고풍스러운 커피 가는 손으로 이렇게 가는 그걸 사오셨어요. 수입상가에서. 근데 진짜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물에 씻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막 딱 지칠 때까지 전체를 닦았던 기억이 나요. 톱니 사이까지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 날 때까지 거기에 커피콩을 갈아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거를 갈아서 그 나무로 된 상자를 딱 꺼내면 그 갈아진 커피 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상자에서 계속 서랍에서 커피 향이 나잖아요. 이제 나중에 고장이 나서 또 사고 또 사고 같은 비슷한 제품을 저희 어머니가 수입상가에서 사오셨었거든요. 근데 커피 향을 갈면 강아지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원두 커피를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좋은 커피로 시작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원두커피 홀빈과 커피 필터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커피를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커피 필터를 사용하는 게 카페스테롤이라는 그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훌륭한 선물을 저에게 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또 언니도 커피를 안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또 그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그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걸 또 구입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빠가 드셨어요. 그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그거를 아빠랑 저랑 맛있게 모르겠어요. 되게 에스프레소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제가 근데 그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빡빡하고 그걸 고정장치를 딱 커피를 갈아서 눌러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물통까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게 참 힘들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스프레소와 그 우유 스팀해서 라떼도 마시고 그랬는데 아빠랑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함께 먹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에스프레소 잔을 수입상가에서 아주 아름다운 잔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만 먹었어요. 결국 언니하고 엄마는 커피를 안 드셔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커피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를 많이 써봤어요. 다양하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언니가 본인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커피를 추출하는 간편한 도구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세척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벽하게 세척을 하고 싶은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하고는 그냥 장식품으로 그 거실 유리장 안에 그릇들과 함께 배치해 두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끝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 드립이에요. 제가 이제 핸드 드립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언니랑 이제 커피숍에 가서 정말 깜짝 놀라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먹고 그 커피에 대한 사명감이 깊은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무슨 일인지 그때 손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앞에 앉고 커피 이야기를 3시간 들었는데 핸드드립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지를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핸드드립 하는 걸 뚫어지게 코앞에서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내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핸드드립 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핸드드립 세트를 이제 구입을 해주셨고 이제 나중에 제가 구입했고 저희 언니가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핸드드립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어요. 핸드드립 커피.
커피 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커피숍이 생길 때마다 어디에 생겼다 하면 또 가보고 친구들과 함께 멀리 있어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처럼 그랬던 날들도 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들일 수 있지만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함께 곁에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서로를 넓게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로만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리 영상 올릴 때에도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은 정금 같은 것이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정금 같은 시간만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천둥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